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다 K리그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우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느 순간 어느덧 K리그 개막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보고 싶다 K리그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 팀은 부산 아이파크로 결정을 했습니다. K리그 대표적인 명문 클럽 4년 만에 승격해 명가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이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치부심이라는 키워드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4년 전 강등의 아픔을 줬던 당시 수원FC를 이끌었던 조덕재 감독에게, 그러니까 승격 전도사죠. 조덕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며 또 한 번의 승격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상당히 이번 시즌도 높았고요. 선수단도 화려했습니다. 김문환, 이동주, 김진규, 김치우, 호물로, 그러니까 화려한 스타진들을 그대로 다 잔류를 시켰기 때문에 막강한 전력을 구축을 했고, 광주와 함께 시즌 초반부터 우승 연전을 펼쳤고요.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2위를 차지하며 승격 플레이오프에 나섰고요. 안양을 1대0으로 제압하며 K리그 역사에 남을 기록인데 3년 연속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의 아픔 또는 눈물은 없었고요. 이미 수원FC를 승격으로 이끌었던 조덕재 감독이 이런 플레이오프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보였고, 좀 하락세를 보이던 경남FC를 만났습니다. 1차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2차전에서 좀 반전이 일어났고요. 2차전에서 부산이 호물로 노보팀 연속골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부산이 4년 만에 승격을 확정했고, 부산의 레전드 조덕재 감독은 승격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지도력을 보여주며 부산을 승격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대적인 리빌딩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2020 시즌을 표현을 하면요. 일단 김치우, 이종민 등 베테랑들이 떠난 건 조금 아쉽지만 공수 모두 더 강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안산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빈치시코, 그러니까 그 당시 9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가세하며 공격력이 더 강해졌고요. 이종엽, 이동준, 홈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동준, 김문항 등 이런 젊은 선수들이 경험을 더 쌓았고 약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됐기 때문에 더 막강해졌고요. 새로 영입한 외국 공격수 헤이스와 또 그리고 토종 공격수죠 김병호, 그러니까 수원F 시절 조덕재 감독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김병호를 영입을 하면서 화려한 공격진, 또 막강한 활약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덕재 감독이 좀 닭공 이런 축구를 좀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의외로 이번 부산에서는 진단한 문제점을 수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부산은 K리그2 최다 득점을 만들긴 했으나 47실점, 그러니까 2위를 한 팀 치고 상당히 실점이 많았는데 좀 실점만 보면 약간 중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조덕재 감독은 강민수를 비롯해 도스톤백, 윤석영, 김동우, 김호준 등을 영입하며 수비를 확실하게 보강을 했고요. 중원에서도 수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정현의 영입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의 주장단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상징하는 박종우라든가 한지호, 김문환, 이정엽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팀에 합류한 강민수가 주장을 맡았습니다. 주장에 선임된 강민수는 K리그 10년 동안 394경기 뛴 베테랑인데요. 아무래도 조덕재 감독은 좀 이런 베테랑의 힘을 좀 이런 젊은 부산을 좀 이끌어줄 거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또 부산의 상징적인 선수인 박종우와 김문환이 부주장으로 합류를 하면서 이런 강민 선수의 어쨌든 좀 도우면서 좀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선수를 좀 꼽자면 역시 화려한 공격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부산은 K리그2에서 무려 73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활용만큼만 보면 K리그1에서도 상위권이고요. 저는 그래서 부산 핵심 선수로 이정엽, 이동준, 호물로를 꼽겠습니다. 이 세 선수의 골 수가 지난 시즌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정엽은 지난 시즌 13골 4도움, 이동준이 13골 7도움, 호물로가 14골 2도움. 이번 시즌 이 세 선수의 활약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이 세 선수가 K리그1에만 잘 연착륙해준다면 충분히 상위권 또는 파이널 A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조덕재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 4-3-3 포메이션을 좀 기본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워낙 스쿼드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공격진에는 김병호, 이정엽, 이동준, 중원은 호물로, 박종우, 김진규. 그러니까 호물로와 김진규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으면 박종우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맡을 것 같고요. 수비는 국가대표 왼쪽 레프트백이죠. 윤석영 선수. 그다음에 중앙에는 강민수와 도스톤백.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은 역시 국가대표죠. 김문환 선수가 예상이 되고요. 골문은 베테랑 골키퍼 김호준이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격의 빈치신코, 헤이스 두 선수 다 장신 공격수예요.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4-4-2 포메이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또는 3-5-2, 그러니까 투톱을 사용하는 이정현 선수와 이 두 선수 공격수의 호흡도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지금 사실 하나가 좀 빠져있는 거는 22세 이하 카드예요. 조독자분들 만났을 때도 이상준, 권혁규, 황준호, 성호영, 박경민 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나 어느 하나 아직은 정하지 못했다. 단지 좀 경험을 쌓기 위해 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어떤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는 22세 카드를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워낙 이 선수들을 대신에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쓰지 않고 교체 카드를 2장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묘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베스트 11을 예상했을 때 이번엔 22세 이하 카드를 좀 빼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도덕재 감독은 만났을 때 목표는 잔류라고 일단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수 영입과 그다음에 기존 선수들 모두 다 지켜냈기 때문에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 사실 파이널 A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조덕재 감독의 지도력과 이 설한 스쿼드가 좀 잘만 갖춰지고 이 어린 선수의 성장이 더해졌다면 충분히 파이널 A도 가능한 스쿼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워낙 막강한 팀들이 많고 조금 파이널 A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나, 일단 잔류는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잔류보다 좀 높은 순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원 삼성과 좀 같은 레벨에서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는 8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가의 부활을 노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K리그 개막이 5월 8일날 확정이 되면서요, 보고싶다 K리그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보고싶다 K리그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즌도 계속 되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소식 및 기타 해외 축구 소식은 인터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